아무래도 설계 자체가 뭐 기존 방식보다 워낙 더 정밀하다 보니까 좀 발전량 극대화라던가 설계해서 시공을 했을 때 좀 더 효율 높은 그런 뭐 설계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작업 때문에 현장 방문하셨을까요? 좀 청주에 있는 현장이고요. 이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드론으로 측량을 하러 왔어요. 오늘 촬영할 현장인데, 이거는 이제 좀 위성지도를 이용해서 가배치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뭐 위성지도를 이용한 뭐 설계나 기존 건축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 도면이나 이런 것들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는 드론을 이용해서 좀 정밀 측량을 진행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측량에 사용될 드론이고요. DJI사의 매트리스 4 엔터프라이즈라는 모델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이제 드론이 이제 비행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비행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시간은 약 23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사진은 약 한 1795장 정도 찍힐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설계에 필요할 만큼의 자료가 수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찍게 되면은 3D로도 구현이 가능한 네. 건가요? 지역이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D로 그대로. 아무래도 3D로 도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음영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잘 보이겠네요. 뭐 음영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2D 도면이나 이렇게 평면도 뭐 측면도 이렇게 해서 뭐 사업주하고 뭔가 미팅을 하고 뭐 설명을 하는 것보다 좀 3D로 좀 더 직관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훨씬 사업주하고 소통이 좀 편하고요. 사업주도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도 편하고 서로 좀 원하는 스타일이나 좀 협의하기가 편하죠. 3D가. 주변에 항상 드론 측량하기 전에는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잘 미리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공장이 조금 여러 공장들 사이에 좀 단차가 있어요. 높낮이가. 그럼 가급적이면 가장 높은 위치에서 드론 측량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렇게 드론으로 측량을 하실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사실 한 6년 전 제가 창업을 할 때, 그때 사실 창업하기 전부터 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창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드론부터 샀어요. 그래서 뭐 그때 드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뭐 금액은 비쌌지만 성능은 떨어졌던 드론인데, 처음 저희는 창업할 때부터 좀 드론 사서 활용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하면 드론 성능도 워낙 좋아졌고, 저희 이제 설계 능력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죠. 이렇게 최신 드론을 활용하면은 그 사업주 분께 정확하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무래도 설계 자체가 뭐 기존 방식보다 워낙 더 정밀하다 보니까 좀 발전량 극대화라던가 설계해서 시공을 했을 때 좀 더 효율 높은 그런 뭐 설계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량도 좀 일반적인 설계보다는 좀 많은 플러스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좀 제가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대표님, 지금은 혹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아까 그 현장에서 저희가 드론으로 측량해온 데이터를 이제 지금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매핑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매핑 작업은 이제 후처리 작업이라고 또 하는데, 말 그대로 그런 여러 사진들을 뭐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제가 설계를 할 수 있게 그런 자료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업로드를 했고요. 업로드를 하면 이 동그란 점이 사진이 지금 촬영이 된 위치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핑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위성 지도고요. 저희가 이제 매핑을 하고 촬영을 했던 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지붕 형태라던가, 나중에 3D까지 완료되면 이런 벤츄레이터의 높이라던가 이 지붕의 각도라던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겠죠. 뭐 도면 최초의 뭐 준공 당시에는 없었던 뭐 장애물이라던가, 그리고 뭐 지붕의 지금 상태라던가, 가장 또 중요한 게 골 간격이라던가, 이거는 250골이네요.
요거는 뭐 나중에 뭐 설계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2D 작업이 끝났고 3D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 빨라진 거예요. 엄청 빨라진 건데도 당연히 이 1200장의 이 데이터를 모아서 매핑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무실에 제가 더 좋은 컴퓨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회의실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걸까요? 뭐 이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뭐 그렇게 나쁜 사양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다른 뭐 직원들 사용하는 설계용 컴퓨터는 뭐 우리 회사에 지금 워크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 보는 그 컴퓨터도 사용이 되게 좋은 컴퓨터인데 그러다 보면 이 매핑을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컴퓨터에서. 그래서 일부러 회의식 컴퓨터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촬영 뭐 측량을 해온 데이터를 매핑을 했고요. 매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배지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사진같이 보이는 게 현황을 지금 드론 측량을 한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2D 설계를 한 건데 2D 도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3D 도면으로 표현하기,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나 사업주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발전소를 설계해 나가는데 서로 소통하는 데 되게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3D 설계의 좀 강점이 건물이 두 동이 나란히 있는데 왼쪽 건물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쪽이 서쪽인데 오후에 지는 해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이쪽 사이트에 음영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음영을 어느 정도 지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항상 음영부서 돌릴 때는 12월 15일 동지 기준으로 좀 맞춰서 보고요. 오전에는 뭐 그림자 영향이 없지만 오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음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뭐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 정도 동지에 음영이 진 것 때문에 이 사이트를 포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신 저희가 최대한 이쪽 구조물을 좀 높게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음영에 의한 발전 효율을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혹은 나중에 이제 전기선 설계를 할 때 뭐 음영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직렬 스트링 회로를 이런 식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묶는 것보다 조금 작업이 난이도가 힘들어지더라도 남북으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뭐 그림자가 지는 부분들은 똑같이 그냥 지고 그림자가 안 지는 부분들은 최대한 효율 감소를 없게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인버터들은 뭐 대부분 100kW짜리 인버터 기준으로 MPPT라고 하는 별도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보통 9개, 8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영으로 인한 발전 효율 감소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주와 이제 1차 미팅, 이제 2차 미팅이죠. 2차 미팅을 위한 대략적인 배치도 현황을 설계를 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모양대로 사업자하고 최종 이제 컨펌이 돼서 좋다 이렇게 진행을 하자 하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설계를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 사이트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다른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미 이제 저희가 구조물 설계까지 끝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저기 좀 부산 쪽에 있는 약 한 1.3메가 정도 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많은 회사는 이렇게 2D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가 과연 이 2D 도면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구조물로 어떤 형태로 내 발전소가 지어지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도 좀 더 배치를 합니다. 이런 뭐 벤츄레이터를 피할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이런 지붕골이 맞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D 작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 저희가 생각하는, 혹은 저희 설계팀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까? 사업주가 생각하는 모양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2D 도면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거고, 특히 여기 사이트 정도 보면 이 사이트가 주 출입구가 건물의 북쪽입니다. 북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물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보이는 정도도 뭐 대략 사람 눈높이를 맞춰서 비로 보면 이 정도 이렇게 보이는, 이게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이더라도 태양광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먼저지는 않거든요. 이 건물이 먼저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사업자고 이 정도의 뷰가 될 겁니다. 뭐 요것을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더라도 최대 용량으로 설계를 하실 겁니까? 혹은 뭐 건물 정면에서 보이는 게 싫다
하면 일부 좀 모드를 좀 빼서 용량이 줄어들더라도 그래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사전에 좀 협의가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참 나중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라든가 혹은 끝나고 났을 때 그때 뭔가 다시 일을 바로잡기에는 되게 뭐 비용이나 시간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D 설계를 해서 사업주하고 이런 2D 도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3D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당연히 뭐 2D만으로 설계했던 것보다 훨씬 좀 휴먼 에러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스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설계가 조금 완벽해야, 물론 완벽한 설계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그런 에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설계가 확실히 되면 당연히 제작도 확실히 될 거고, 제작이 확실히 되면 현장에서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로 인해서 공기도 줄일 수 있고, 공기가 줄어든다는 거는 당연히 원가 절감도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좀 오래전부터 이런 드론 측량을 이용한 3D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